그 일부 청년들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가지고 뭐 난동을 부린 다음 날 제가 서부지방법원 앞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시위 구호가 공산당은 물러가라 이거였습니다. 앞뒤의 전후 맥락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딱 과거에 해방 직후에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친일파들이 반공투사로 옷을 갈아입고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하고 죽이던 그 시대가 그대로 연상됐어요.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국민의힘 같은 집권 여당에서까지 계엄령 선포는 뭐 위헌이 아니다, 뭐 이게 내란이 아니다 라는 말들을 해대니까 우리나라 양쪽 진영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 맞서 있던 진영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거기에 옹호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여겼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거나 이제 그러한 그 행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는 원칙을 가지고 판단을 해왔고 특히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해왔죠.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친일 흉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거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국민들을 상당히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 현재는 이 법조인 출신들, 뭐 판검사 출신 변호인들, 그리고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야 될 사람들, 평생 법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불법적인 발언, 위헌적인 걸 갖다가 부추기기 때문에 원칙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12.3 비상계엄은 합헌인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 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가 아닌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헌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헌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마구 짓밟는 것과는 아주 다른 문제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이 합헌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서부지법을 난도질한 폭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서부지법을 쑥대밭 만들고 난 다음 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빨갱이는 물러가라 했는데 제가 그게 특이한 한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문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포문을 보면은 국회가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하고 국가 예산을 삭감한 것들을 위에 쭉 비판한 다음에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회에서 탄핵을 했잖아요. 헌법 규정에 있어요. 헌법 규정을 사용한 거예요. 그 헌법 규정에 있다고 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느냐라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한 명을 탄핵하든 100명을 탄핵하든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걸 갖다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 겸선포문이 자기한테 거꾸로 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국민들이 선거로 뽑았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갖다가 입법 독재라 그러고, 그러면 국회에서 했던 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자주 한 거 못지않게 거부권 자주 행사했잖아요. 그 거부권 행사한 걸 갖다가 위헌이라 그러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엉뚱하게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거 유치원생도 못할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금 북한이 남한에 향해서 총을 한 방 쐈어요. 오히려 북한에다가 무인기 드론 띄워가지고 총격을 유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거꾸로죠. 그 다음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특히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이거는 유엔에서도 세계 인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한국으로부터 이 법률을 개정해야 인권 선진국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권유하는 조항이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찬양 고무죄를 폐지해라. 이거는 유엔에서 단골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국가 행위를 하면은 한국에 관련 법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 법으로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요번에 검찰의 공소장 같은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의 그걸 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 그렇겠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고 한 여러 건들이 드러나 있죠. 결국은 여기에서 이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 선포했는지 명태균 관련 사건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 헌법에 있어요. 그럼 그 헌법에 맞는지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게 헌법에 맞는지 한번 헌법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법조인 출신들이 하도 많이, 특히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 검찰총장 한 사람, 검찰 고위 간부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법률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딴 게 아니라 헌법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럼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은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시, 전쟁시, 사변, 우리가 6.25 사변이라 그러죠. 그런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데 경찰 병력으로 치안 유지를 못할 경우에 군사상, 그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럼 먼저 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였는지 2025년 12월 3일이 이거 먼저 따져봐야죠. 멀리 갈 거 없이 그 당시 12월 3일 신문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주로 이제 보수 언론들 찾아봤어요. AI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 공부가 운명 바꾼다. 이게 조선일보 일면 톱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유튜브 찌라시가 기업을 흔든다. 이게 일면 톱이에요. 동아일보는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이게 일면 톱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캥기는 건은 아마 이 최상병 사건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죠. 이 군인, 영락국 군인 4명을 갖다가 그 조치하라라고 명단을 줬는데 보니까 최상병 사건 이 검사나 재판관이라는 거잖아요. 전 여기에서 또 한번 아주 분노를 느끼죠. 왜냐, 최상병 사건이 뭡니까? 해병대 자원에서 간 한 일병이 명령을 수행하다가 죽었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건 조사해가지고 책임 있으면 처벌하면 되잖아요. 책임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이걸 왜 이 최상병 사건을 곧 권력에 대한 이 도전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왜 이걸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그동안 나온 보도들 보면 이 건에도 또 김건희 여사가 껴있다고 보도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럼 비상계엄은 뭐냐? 헌법 77조 계속 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자의 자유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을 다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은. 그런데 여기에 이 정부, 법원 이 두 기구는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률 요건에 맞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냐? 이 사람들 툭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딴 게 아니라 삼권 분립 체제에 의해서 국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삼권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고 정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법원,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권 중에 뭐가 빠졌습니까? 국회 입법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 규정에 없는데 이 72조, 물론 이제 처음에 전시 비상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포 요건도 안 되지만 서로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 헌법 77조 3항은 정부하고 법원은 제재 가할 수 있는데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가할 수 있는데 국회는 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위헌이냐? 첫 번째 이게 위헌인 거는 12월 3일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사항이죠. 그럼 두 번째에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면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거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지 국회나 정당에 관해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이 자체가 이제 위헌이죠. 그 다음에 위헌 세 번째인 거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통고해야 돼요.
통과 안 했죠? 그 다음에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강제조항이에요. 그런데 국회 통과 안 했어요. 통과하기는커녕 경찰하고 군에다가 뭘 지시했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하라는 거죠. 체포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저 수방사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고 했던 사실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왜 위헌이냐면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야 오늘부터 술 먹다가 야 비상계엄이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 이 부서가 뭐냐면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을 뜻하는데, 이거는 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뭐 최상목 당시 이제 부총리 누구도 이게 뭐 국무회의 했네 안 했네 말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죠. 이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가 여기에 참석해서 뭐 그 참석해가지고 했으면은 내란 주요 종사자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하는 거면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이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말하는 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몇몇 위원들에게 다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어쨌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군을 보내고 한 이거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국무위원들이 그게 국무회의였다라고 하면은 내란에 동조 내지는 주요 임무 종사한 걸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정을 하는데, 이 행위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막론하고 헌법 중에 하나만 위배되면 위헌이에요. 이미 여러 군데에 위헌이 됐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 공자가 뭐라 그랬어요? 교원 영색 하는 중에 의인이 없다. 아주 낯빛을 꾸미고 좋은 말 하는 사람 중에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윤석열의 말은 마치 통역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뭐 전한길이란 뭐 한국사 강사라 그러는데 전 요번에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 맞다 그래요. 이 말에 대한 반박은 윤석열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개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랬는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야 돼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몽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단체가 부산역에서 한 단체가 세이브 코리아란 기독교 단체라는 건데, 저는 저희 집안이 이북에서 기독교 때문에 월남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독교 집안인데 요즘은 한국 기독교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이거를 이 사람들 지금 이런 불법 행위로 옹호하는 걸 갖다가 세이브란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인대인저 코리아라고 해야죠. 한국을 파괴하는 행위. 그런데 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내건 성서구절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와갖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자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 독자의 혀를 날름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을 다 어기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해가지고 다시 파시스트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조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사람들이 이 세이브 코리아 이끄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못 박자고 떠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지금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한 사람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교회 다니던 저도 그랬고 제 주위도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 요즘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무슨 대접 받습니까? 별로 좋은 대접 못 받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런 식의 성서 구절을 갖다가 파시스트 옹호하는 데 쓰고 헌법을 파괴한 세력을 갖다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옹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과거와 달리 한국 기독교가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교인이 20만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만 미만의 교인 숫자를 가지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나 민족대표가 되잖아요. 20만 명일 때 기독교는 민족 항일 종교였는데 지금 1000만이다 뭐 800만이다 하는 한국 기독교는 왜 친일 반민족 종교로 돼가냐 하는 성찰을 본인들이 깊게 하지 않으면은 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들 돈 너무 많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배낭도 갖고 다니지 말라 그랬죠. 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했던 사람들 전부 다 대제사장들, 요즘으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런 단체를 이끌고 교원 형식으로 마치 불법행위가 합법인 것처럼 나라 구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난 난리칠 거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그래 왔어요.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현재 전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처럼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가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근대화 달성하고 여기에 문화까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BTS가 영국 웸블리 공연할 때 6만 명이 꽉 들어 찼어요. 제 해외 나가보면 한국인이란 사실 하나로 제가 이집트 갔는데 이집트에 여중생 여고생들이 저하고 저희 그 와이프 붙잡고 한국에서 왔다고 사진같이 찍자고. 그런데 이 모습으로 한국이 기억되면 되겠어요? 이 나라를 누가 추락시키고 있는데 세이브 코리아 같은 소리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2.3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제82조, 제91조를 완벽하게 위반한 위헌 불법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수혜를 누가 받는가는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대통령 누가 됩니까? 국민들 표 많이 얻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정당들, 정치인들, 이 국힘, 뭐 비상대책위원장인지 원내대표인지 이 사람들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까 고민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어떤 후보를 내야 될까, 국민들의 요구가 뭘까,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원 정책으로 말도 안 되는 위헌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위헌이 아니다,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는 걸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은 국민들이 표 주겠어요? 한국 국민들이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다 물리치고 민주화를 달성한 경이로운 국민들이에요. 그렇게 잠시는 흔들릴 수 있는데 오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오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헌법 위반한 위헌은 처벌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직 박탈되면은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네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이 미래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해 가면서 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 속여가지고 초등학생이 봐도 위헌 위법인 게 명확한 걸 가지고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속이고 있잖아요. 이건 뭐 법꾸라지 정도가 아니라 저는 법벌레들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갉아먹고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야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한 명의 국민으로서 12.3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맞는 것인가를 쭉 찾아봤자 완전히 위헌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